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역사적인 강호들, 전통의 강호들,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활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진행된 21라운드 일정, 아스널과 맨유가 빅매치를 치렀는데 아스널이 3대2로 승리하면서 승점 50점에 도달했습니다. 선두 경쟁에서 확실한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 승리했어야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었는데 승점 39점에 멈추면서 오히려 5위 토트넘 허스퍼와의 승점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데 실패하면서 4위 경쟁권으로 조금은 한 발 물러서는 형세가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같은 날 치른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45점, 아스널보다 한 경기를 더 하긴 했지만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를 일단 5점으로 유지하면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 뉴캐슬은 맨유와 같은 승점 39점인데 골 득실 차에서의 우위를 통해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 래시포드의 선제골로 앞서가기도 했고, 또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헤더로 골을 넣는 등 분전을 했지만 결국엔 은케티아 선수가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이고 또 사카 선수가 원더골을 넣은 아스널을 넘을 수 없었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 임대로 데려온 바우트 베오루스트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모습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엔 진짜 9번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맨유가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의 에이스, 토트넘의 스타인 해리 케인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도 이미 이전 영상을 통해 케인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오는 여름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얘기 드린 바가 있죠. 케인 선수가 시장이 나오면서 케인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팀들에 대해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소식이 나와 영국 현지의 보도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거든요. 케인이 맨유행을 본인도 원하고 있다, 열려있다라는 입장이 나온 가운데 유벤투스가 최근 회계장부 도작으로 인해 승점 15점 삭감 및 추후 징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상황이 바로 이적 시장에 큰 파문을 만든 것입니다. 유럽 현지 언론의 최신 보도 내용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국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의 독점 보도 내용입니다. 이 사미 목벨 기자가 토트넘과 아스널 소식을 정통하고 특히 해리 케인 선수와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밀한 소식을 잘 보도해온 기자인데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에 나왔던 독점 기사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여름 해리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세부사항 조사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기사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릭 테나 감독이 새로운 9번 공격수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요청한 가운데 올 여름 해리 케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에릭 텐하 감독은 올 여름 케인 영입을 간절히 원한다. 테나 감독은 새로운 9번 영입을 오는 여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도 29세 케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부분들, 이미 알게 된 부분들인데요. 일단 테나 감독이 조금 더 빠르고 활동 범위가 넓고 압박해줄 수 있는 공격수를 원하지만 어찌됐거나 9번 공격수 영입 리스트 중에 케인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추가된 것입니다. 본문 내용 살펴보면요. 맨유가 오는 여름 토트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영입이라는 대형 계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 그 이유는 테나 감독이 가장 먼저 보강을 요청한 포지션이 9번 공격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케인은 맨유가 선호하는 옵션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여러 옵션이 있다는 얘기죠. 데일리 메일 사미 목벨 기자가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맨유 운영진이 이미 올 시즌 말에 케인의 영입을 위한 세부 사항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케인의 이적료가 얼마나 들고 토트넘의 의향은 어떻고 내부 상황은 어떻고 또 케인에게 얼마의 연봉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케인이 맨유 입단에 열려있고 또 이 소식은 맨유 이사진을 고무시킬 것이다. 즉 케인의 본인의 의향도 맨유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것인데요. 일단 케인 선수의 상황,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과의 계약이 12개월밖에 안 남죠. 토트넘은 케인과 현재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지만 케인을 설득하는 건 부정적인 상황이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구단의 최고 자산인 케인을 이듬해 2024년이죠. 공짜로 내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8,500만 파운드를 최소 이적료로 책정을 하고 있다. 최소한 8,500만 파운드를 줘야만 내줄 수 있다. 이 돈을 못 맞춰줄 경우에는 공짜로 내주더라도 1년 더 남기게 할 것이다. 배수해지를 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레비 회장은 프리미어리그 내의 라이벌로 이적시키길 꺼려하기 때문에
리그 내에서의 이동이라면 그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외 이적이라면 8,500만 파운드면 충분하다, 1억 유로 정도인데요.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케인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고 서미 목벨 기자 본인의 소스를 얘기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미 올 시즌을 앞둔 시점에도 오퍼를 했다라는 것인데, 오퍼까지는 아니고 문의를 한 거예요. 영입 가능성이 있느냐. 하지만 이제 토트넘이 워낙 높은 이적료를 원하고 있기도 하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을 했기 때문에, 또 콘테 감독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케인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적 자체가 밀도 있게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찌됐거나 케인 선수는 당시에는 이적을 원치 않았었고 잔류를 원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이제 깨고 싶은 의지가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 잔류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98골을 기록했는데 앨런 시어르의 260골이 최고 기록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62골을 기록하면은 이제 최고 기록에 타이를 이루게 되고, 63골을 넣으면 신기록이 되는데, 한 시즌 만에 이 골을 넣을 수는 없고, 최소한 좀 여유 있게 잡을 경우 3시즌 정도가 걸릴 것이다. 즉 다음 이적할 팀에서 3년 정도 더 뛰어서 이 기록을 좀 채우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팀의 오퍼를 받고 싶은 상황이죠.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케인이 검증된 공격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이 문제, 이제는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생일이 지나면 케인 선수가 30세가 되기 때문에 재판매 시에는 훨씬 더 낮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맨유라는 팀 자체가 재판매로 돈을 벌려는 팀이 아니라 완성된 선수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당장 우승을 노리는 그런 팀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구단 운영 상황에서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당장 지난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카세미르를 영입하는데, 이미 30살인 선수의 7천만 파운드의 이적료에다가 주급 35만 파운드, 그리고 5년 계약이라는 파격 조건을 이제 결국에는 내세웠고 데려왔고, 또 그 카세미르를 통해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보니까 확실한 선수라면 큰 돈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전에도 맨유는 36살이었던 호날두와도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계약을 했었고, 2012년에는 퍼거슨 감독 시절인데 그때도 29살이었던 로빈 판페르시를 아스널에서 영입을 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재판매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큰 돈을 써서 데려온 효과,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또 이뤄냈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을 데려오는 것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맨유는 다른 옵션도 있다. 나폴리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와 함께 활약하고 있는 빅터 오시멘, 이 선수가 많이 뛰고 빠르고 최근에 결정력도 좋아졌거든요. 게다가 24살로 어리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선수이긴 한데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베냐민 셰시코 같은 경우에도 19살의 스트라이커니까 향후 성장 잠재력이 있고 투자금이 적고 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높은 선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시멘과 셰시코는 활동 기간이 더 길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치가 있는데,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 투자를 할지, 아니면 당장 검증됐고 확실한 실질적인 골을 보장할 수 있는 케인을 영입할지, 맨유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맨유는 올 여름에 9번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테나 감독이 1월 이적 시장에 이제 바우트 베호루스트를 임대 영입으로 데려왔는데 의무 영입 조항이 없잖아요. 일단 이 선수를 급히 데려온 것 자체가 테나 감독이 타깃맨을 확실하게 원한다, 득점력이 있는 타깃맨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임대 계약 만료 후에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결국 계약해야 된다는 것인데, 케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트로피를 들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라는 열망들을 항상 이제 드러내 왔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적을 추진하는 것이 공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2021년에도 이미 본인이 맨시티로 이적을 추진했던 일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테나 감독 체제에서 맨유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맨유가 아닌 거 아니야? 맨유 간다고 우승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맨유의 기세는 케인이 충분히 본인이 갔을 때 우승컵을 들 수 있는, 본인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토트넘은 케인이 1년 더 남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콘테 감독이 이제는 떠날 것이다, 그런 불분명한 상황에다가 과도기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의 여름 이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맨유 소식에 정통한 맨체스터 지역지의 맨유 전담 기자인 사무엘 러커스트 같은 경우도 케인은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면서, 그렇다면 토트넘은 올여름에 팔 수밖에 없고 케인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도 맨유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잖아요. 구단 차원에서도 공개적으로 케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고, 지난해 여름에도 직접 구단 차원에서 문의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 울리 헤네스, 지금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회장직을 이끌지 않고 있지만 전 회장이 울리 헤네스가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케인이 대단히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그 정도의 그 금액을, 큰 금액을 쓸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난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몸값을 좀 낮추려고 하는 시도인지, 혹은 정말로 조금 바이에른 뮌헨이 다른 쪽으로, 다른 타겟도 있잖아요. 세슈표 같은 경우도 뭐 바이에른과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지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바이에른은 이제 경쟁이 붙을 때 자금에서 확실하게 앞설까를 뭐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1억 유로 정도를 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 또 레비 회장 자체도 리그 내 이동보다는 해외 이적을 좀 원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솔직히 그렇게 케인 선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단독 입찰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한 이적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아마도 조금은 몸값을 낮추기 위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90미닛의 그레엄 베일리 기자 같은 경우도 바이에른 뮌헨이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고, 또 케인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현재 현실성이 있는 이적은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레엄 벨리가 또 하나 쓴 최신 기사인데, 독점 보도 내용이에요. 바로 유벤투스 사태로 인해서 세르비아 공격수 블라호비치가 이적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케인과 연결됐던 모든 팀들이 이 선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즉 결국엔 케인 선수가 차선책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케인 선수 입장에서는 블라호비치의 이동을 기다려야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일단 블라호비치가 만 23세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 선수인데다가 신체 조건도 좋고 득점력도 검증이 됐고, 굉장히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블라호비치가 최근에 유벤투스의 승점 삭감 문제라든지, 또 다음 시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는 유벤투스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고 나는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올 시즌 중에는 남겠지만 1월 이적 시장에 당장 본인이 원했고 드림클럽으로 삼으면서 왔던 유벤투스를 떠나는 행보를 보이진 않겠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경우 블라호비치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의 빅오퍼가 올 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라호비치를 원한다고 등장한 팀들이 첼시, 아스널,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마르가 나갈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음바페, 메시와 함께 보조를 이룰 새로운 공격수, 특히 현재 팀 내에 존재하지 않는 장신 공격수를 찾고 있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제주스가 있지만 역시 부상의 문제가 있고, 그뿐 아니라 장신 타겟형 공격수가 분명히 부족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아스널도 움직일 수 있고, 첼시도 분명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에른 뮌헨 말씀드린 대로 레반도프스키의 후계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맨유 말씀드린 대로 스트라이커를 꼭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첼시, 아스널,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은 케인 선수를 품기가 좀 어려워서 맨유, 바이에른이 케인과 연결되고 있었으나, 블라호비치 영입이 가능하다면 케인 선수가 조금 이제 밀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벤투스가 피오렌티나에 7천만 유로 이적료에 1,000만 유로 옵션 조항으로 블라호비치를 데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돈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 이 징계 문제 때문에 구단 운영이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블라호비치가 가장 큰 현금을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8천만 유로 정도라고 하더라도, 근데 케인 선수의 이적료를 현재 토트넘 측에서 최소 1억 유로를 보고 있는데, 블라호비치가 훨씬 더 어리고 또 케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검증이라든지 득점력 자체의 검증은 케인이 낫고, 또 케인이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갖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투자 가치의 측면에서 분명히 훨씬 어린 블라호비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택지다 보니까, 이 블라호비치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케인 선수의 이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이동들은 말씀드린 오시멘과 세스코의 이동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그런 연쇄 이동이 될 수 있는데, 아마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는 이런 대형 스트라이커의 이동이 좀 예상이 된다. 나폴리는 빅터 오시멘 선수의 이적료를 1억 파운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큰 돈을 원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나폴리가 올 시즌 우승을 한다면 그런 돈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세리아 우승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오시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고 싶을 수 있고, 나폴리도 적정한 금액이라면 내보내면서 그 돈으로 또 리빌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인테르 밀란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커 보강이 좀 필요하잖아요. 루카쿠의 계속된 부진 속에 루카쿠를 정리하고 임대 기간 연장하지 알 수 있는데, 그럴 때 블라호비치가 시장에 나온다면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블라호비치 같은 경우에 원래 아스널도 노렸던 선수고, 또 맨유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이동 상황이, 또 이런 이동으로 인해 비는 자리, 또 못 데려온 자리에 케인 선수가 또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블라호비치가 매물로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는 여름에 대형 스트라이커의 이동은 케인 선수 한 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케인 선수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유리한 협상에서의 자리를 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케인이 자칫 잘못하면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지 못한 거나, 혹은
좀 이적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좀 배제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의 회계장부 조작 사태가 정말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밀도 있게 저희가 분석 영상 준비하고 있고요. 또 1월 이적 시장 그리고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디테일한 소식들과 믿을만한 소식들 그리고 분석 한준TV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